안녕하세요. 도다롬입니다. 지난 영상과 이어서 바로 그 새학기 담임선생님과의 첫 전화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을지랑 또 그 전화는 언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교사 입장일 때는 사실 저는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렸던 건데, 제가 애기 엄마가 되고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보내놓고 나서 막 이야기를 막 해요. 카톡 메신저를 막 하는데 되게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가서 잘하고 있는 건지, 적응은 잘하고 있는 건지, 선생님 이야기는 잘 듣는지, 친구랑 어떤 친구는 사귀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되게 많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런 불안감을 좀 덜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선 그 전화는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 7세 먼저 예를 드리자면, 6, 7세는 재원하는 친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신입 원화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입 원화를 좀 우선적으로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뭐 만약에 따로 전화가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아이가 재원을 했고 또 선생님도 작년에 계셨던 분이라서 그런 엄마와의 약간 내적 친밀감이 조금 있고, 또 거기다가 도보하는 친구라면 그런 친밀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도보할 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따로 안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런 도보 시간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세 친구들을 이야기해보자면, 5세 친구들은 아이들이 다 신입이잖아요, 유치원은. 뭐 어린이집으로 간 친구는 4살에서 5살 이렇게 뭐 같은 반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친밀감이 있는 상태이겠지만, 5세는 유치원으로 갈 때는 다 신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적응이 좀 힘든 친구에게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울음이 강한 친구, 일과 중에서 좀 많이 힘들어했던 친구, 그분들이 아무래도 다 걱정되시겠지만 좀 더 걱정되시겠죠. 우는 모습을 좀 본 부모님들이라면. 그래서 그 적응이 좀 힘들었던 친구들 먼저 전화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다 순이 사실 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적응이 힘든 친구들이 지나고 나면 좀 가나다 순으로 많이 전화를 드리기도 했고요. 만약에 가나다 순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아이가 잘 적응하는데도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많이 걱정되죠. 왜냐면 아이는 재밌게 놀았다고 하지만 또 아이의 유치원 생활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잘 생활했다는 건지.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 다롱이가 6살인데도 집에서 너무 애기 같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가서 되게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이 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먼저 전화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전화가 늦게 온다 할지라도 그런 왜 전화가 안 오지? 라는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좀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좀 생각하고 안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는 좀 정해주는 편이고요. 전화는 언제 오느냐, 이거는 또 유치원과 선생님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뭐 하루에 몇 명씩 전화하세요, 뭐 이번 주 안에 꼭 전화하세요 라고 제시를 해주는 데도 있지만, 그런 제시 없이 그냥 뭐 부모님들한테 전화하세요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주에 좀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좀 주말 지내고 나면 좀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적응이 힘든 친구들은 그렇게 한 번 전화하는 게 아니고 첫날 전화하고 하루 건너또 저 또 전화를 하기도 하고, 주말 지나고 또 아이가 울고도 오기 때문에 주말 지나고 또 어머니 와서는 또 잘 지냈어요, 이렇게 지냈어요 라고 말씀해드리기 위해서 또 그 다음 주도 또 전화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이번 주로 끝냈는데, 이번 해는 사실 수목금 이렇게 3일이었잖아요. 이 3일이 사실 길 수도 있지만 조금 짧다고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교사 입장에서 지금 이번에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사실 이제 5세 유치원에 가면 보통 적게는 이제 16명에서 보통 20명 정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5명씩 10분만 전화해도 50분인데
아이들을 3시쯤 보내고 또 차량을 돌기도 하고 청소하고 다음날 아이들 수업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일과들을 보내다 보면 전화만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적응이 가장 3월에는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 전화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업무를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에 20명 다 전화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좀 힘들어요. 20명인 경우에는 이번에 20금이면 평균적으로 7명의 아이들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아까 제가 뭐 10분을 예로 들었지만 그것보다 짧게 뭐 5분 통화할 때도 있지만 사실 뭐 30분 이렇게 통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런 생활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지금 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안 오지? 담임 선생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 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이 일부러 그렇다기보다는 좀 하루 일과 중에서 그런 전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도 있고 또 전화 업무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직 전화가 안 오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그래도 다음 주 안으로는 꼭 전화 주실 거고 다음 주에 전화 오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 너무 적응 잘하고 있구나 하고 안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첫 전화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첫 전화를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사실 뭐 특히 잘 지내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지냈고요. 이렇게 잘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좀 구체적인 게 저는 부모 입장에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부모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래서 어 제가 교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 그렇게 담임 선생님과 전화할 때 그냥 우리 아이 잘 지냈나요? 라고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냥 잘 지냈냐고만 사실 물어보면 아이들의 일과가 저희 가정보육해도 그렇죠. 하루 일과 다음날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매일매일의 루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지 않으면 그냥 대답도 뭉뚱그려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로 예를 들자면 다롱이한테는 좀 친구 관계가 어떤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다롱이랑 또 사회생활 하는 다롱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를지도 궁금하고 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나가서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게 돼서 제일 궁금한 게 항상 친구 관계인데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롱이가 집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좀 울음으로 많이 표현하는 친구인데 혹시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친구랑의 관계에서 좀 갈등이 생겼을 때 울음으로 표현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좀 전달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것 외에 또 그 첫 통화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은 아이의 성향 그리고 아이가 좀 타협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성향은 모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론 1년을 지내면서 다 파악하시겠죠. 근데 어머님이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를 좀 더 빨리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 맞게 좀 봐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적응을 빨리 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빠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타협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마다 뭐 고집 없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고집이 있는 부분이 또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김치 안 먹는 아이. 뭐 다른 건 다 잘 먹는데 매운 건 너무너무 못 먹어요. 근데 김치를 선생님이 계속 주면은 아이도 김치 때문에도 유치원에 가기 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타협할 수 있게. 저 같은 경우에는 김치는 사실 매워갖고 아이들이 대부분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특히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뭐 딱 한 개만 주기도 하고
정말 손톱만큼 잘라주기도 하고 아니면 물에 씻어도 주고 이렇게 여러 방법을 좀 시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치를 절대 안 먹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아니면 옷 소매에 물이나 뭐가 묻으면 좀 많이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손 씻으러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아이는 특히 선생님이 신경 써서 옷 소매를 거둘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타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이들마다 다른데 그 부분을 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그 부분을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아이가 지낸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1년 동안 아이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로 또 예를 들자면 다롱이가 좀 울음으로 많이 표현하는 아이여서 가정에서는 그게 좀 염려돼서 원에서는 어떤지, 또 원에서는 좀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사 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걱정되는 부분이나 좀 이러이런 부분을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미리 생각해 두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통화가 아니어도 교사와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전화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첫 통화에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를 좀 빠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이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첫 통화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첫 통화 이외에도 3월에는 사실 유치원에 처음 가면 궁금한 것도 이제 부모님도 많으시고 그 아이 적응뿐만 아니고 그런 유치원 관련해서는 좀 어린이집과는 또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락처를 알려드리는 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락처를 통해서 또 궁금한 부분들을 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그래야 구체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세 번째는 아이가 타협되지 않는 부분 이야기하기. 그리고 네 번째는 1년 동안 아이가 선생님과 지내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점 또는 그런 이런 부분을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된다 하는 부분들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잘 캐치하셔서 아이를 보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새 학기라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 만나서 아이들도 너무 긴장되겠지만 아이들을 보내놓고 엄마들도 되게 노심초사하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부모 입장에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만 또 교사 입장이었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힘들어하는 과정은 사실 있지만 되게 잘해요. 1년으로 길게 보면 적응 기간은 그 1년 과정에서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짧은 적응 시간 잘 거쳐서 1년 잘 지낼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첫 통화에서 선생님께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선생님께서 잘 캐치하고 도움 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도 선생님도 믿어주시면 더 즐겁게 유치원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